안녕하세요. 기후변화 환경시대 ESG 경영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을 맡은 박창홍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기후변화는 무엇이고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혹시 해수면 상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제 빙하가 녹아서 바다의 해수면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도인 자카르타를 이전하는 이제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카르타는 수도의 40%가 해수면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이유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모에 대한 우려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이제 몰디브, 베네치아, 그리고 남태평양의 이제 투발루 등 이제 여러 나라들이 바다 아래로 지금 가라앉고 있고, 지금 한국 또한 이제 부산이 반도화가 된다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2050년 안에 해운대마저도 이제 바다 아래로 이제 되서서 이제 부산이 수중 도시가 된다는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구의 온난화는 이제 바다의 수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서 바닷물이 늘어나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구에 대한 온난화 문제는 단기간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1760년도에부터 진행이 되었던 세계 제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1차 산업혁명 이후로 특히 이제 대기 오염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제 산업화 그리고 공업화가 진행이 되었고, 1952년에는 그레이트 스모크라고 해서 이제 스모그 현상이 이제 런던에서 크게 발생을 하였는데요. 1952년도에 발생한 스모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여 이제 죽은 이제 런던 시민들이 2차 세계 대전 때 런던 대공습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 각국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래로 미국에서도 1962년 미국 환경보호청이 설립이 되었고, 유엔 또한 이제 지구의 날을 선포하고 1972년도에 유엔의 환경계획이라는 부분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이래로 이제 유엔 국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이제 환경보호론자들, 특히 1971년도에는 그린피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 그리고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인 이제 국가 간의 법률 그리고 국가 간의 규범으로 이제 이끄는 데에는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뒷받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린피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사회 단체 그리고 환경 운동가들이 70년대 이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안전하게 이제 생산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운동들 또한 이제 이때부터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92년 UNEP라고 해서 브라질에 있는 리우 환경개발 선언 이후 세계 환경 협약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3대 협약은 첫째,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셋째, 사막화를 방지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 열렸던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국가 간의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을 거래 제로 하여서 온실가스에 대한 이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그런 이제 연합적인 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2015년에는 유엔에서 SDGs라고 불리는 Sustainable Developing Goals라고 해서 17개 영역에 대해서 인류가 지속 성장 가능한 목표들을 전체 17가지 영역
169가지에 대한 실행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파리에서 열렸던 이제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각 국가별로 해서 2050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를 2020년까지 제시하라고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EU는 그린딜 선언을 통해서 모든 EU 국가들이 2050년 이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대한민국, 현재 한국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함께 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제 지금 천명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나 그리고 산업화가 이렇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별로 플라스틱과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성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 모든 정책과 제도 그리고 공약은 제2, 제3의 코로나를 창궐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Z 세대에서는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성 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기업들이 기업들에 대한 제품을 선택을 할 때 환경적으로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판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소비를 한다는 부분들을 또 이제 반증시켜 준다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건강이나 그리고 이제 사회, 소사이어티, 네트워크적인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미래 세대에서는 투자 또한 이제 중요한 대목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창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창업을 통한 투자 자금을 받을 때 현재 기준으로도 글로벌 투자 자산에 대한 ESG에 대한 환경에 대한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6월달 2020년 6월 기준으로도 40조 달러면 대략적으로 한 5천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투자 회사들이 이제 어떠한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회사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이제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 쪽에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창업이나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 자금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자산 또한 이제 ESG를 고려한 이제 투자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선형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나무 종이를 만든다고 할 때 나무 펄프를 채취하여서 그것을 펄프로 이제 가공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나서 기존에는 버리는 채취였다면 이제 순환경제 시대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하거나 그리고 업사이클링 하여서 그 기존에 있었던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경제.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선행경제였다면 앞으로에 대한 모든 자원에 대한 경제들은 순환경제 체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도화를 하실 때 순환경제를 고려하여서 창업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에 대한 모델들을 이제 확산시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또 기후 공약을 보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도에 그린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표명을 하였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미국과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도 탄소 중립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이 조금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2050년도에 다른 국가들은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체 재활용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가스, 원전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국에서에 대한 이제 디지털 뉴딜 방안 가운데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36%가 미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사실 저희가 디지털 뉴딜이라고는 했지만 다른 유엔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통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분위기들은 먼저 영국에서 보시면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90년도 이후로 탄소 배출량이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하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거의 2배 가까이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국가들이 온실가스량이 오히려 이제 줄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은 온실가스가 2배 이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2035년까지도 대부분에 대한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이 미정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아가시는 시점에서 창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비주쿨 활동을 통해서 창업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경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 그리고 사회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다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은 젊은 이제 계층들은 착한 소비 그리고 가치 소비를 좋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모든 투자 자산들은 ESG와 관련된 즉 E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소셜적인 부분 그리고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 투자에 대해서만 이제 그런 글로벌 투자 회사들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에 대한 경영은 이제 기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차가 가는 레일로드죠. 철길을 따라서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사슬과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크게는 이제 지구 환경까지도 같이 고려한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철길이 이제 서로 이탈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똑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이제 사회들뿐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까지 고려한 그리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가치 사슬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원료를 채취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필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를 어떻게 재배하고 채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공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들, 배출되는 온실가스들, 그리고 물류 이동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한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ES주의 가운데서 E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는 environment, 환경 경영에 대한 실천적인 6가지 요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아무래도 이제 덥게 만드는 그래서 지구가 사실 불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는 여러분들이 사실 활동하는 즉 인류가 활동하는 모든 이제 사회 활동에서 사실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저희가 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태양력뿐만 아니라 풍력 그리고 다양한 지열적인 에너지를 같이 소비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확산시키는 부분들도 친환경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온실가스나 그리고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생긴 부수적인 부분 이제 생산물을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순환경제를 이용하여서 재생산하거나 그리고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재이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 이제 친환경적인 경영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 부족 문제 그리고 이제 물 절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좋은 예는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같은 국내 유력 제철소 같은 경우에서 쓰이는 이제 제철소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포스코나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알기로 90% 이상의 그런 이제 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도 이런 물들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 원시림 보호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존에서는 사실 1초마다 여의도에 달하는 면적의 산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제 아마존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소가 사라져 나가는 것은 반대로 또 이제 그만큼 탄소에 대한 이제 배출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은 탄소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생물에 대한 이제 다양성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R&D 리서칭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 투자 또한 이제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셜이라고 불리는 사회가치 경영입니다. 사회가치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5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동에 대한 강조의 노동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도 의무교육은 한국에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까지 마음껏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미얀마,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금 현재도 사실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가에서는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삶의 인권적인 기본권조차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저개발 국가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가 아니라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그 개발 공장에 있는 분들이 또 일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최소한의 인권과 그리고 그 환경이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폐렴에 걸리시거나 또는 이제 그 다치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저희가 너무 쉽게 쓰거나 저희가 사 입는다. 이러한 부분들도 윤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살 때는 그런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할지언정 그곳에서의 공장은 일하기 좋은 직장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객들 또한 고객 만족과 그리고 감동까지 같이 주어야 된다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갑질 금지 또한 사실 이제 ESG 경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제 조직 내에서 갑질에 대한 부분들도 없어져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헌 활동으로 CSR 활동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보여주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치 경영에 대한 핵심적인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같은 경우에서는 총 5가지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즉 이제 조직의 보스가 되어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이제 비주콜 팀 활동을 통해서 팀 리더가 일반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팀 내에서 조화로운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 내에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제 의견들이나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준법과 그리고 윤리 그리고 공정적인 행동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주콜 활동과 그리고 이제 테사 캠프 프로젝트를 통한 이제 팀별 활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 또한 거기에다 맞춘 소선소범 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잘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콜 페스티벌에서 최종적인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기까지 이제 체계적인 이제 실행 체계를 구축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평가, 보상, 인정들 또한 이제 팀 리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 활동 그리고 ESG 경영을 통해서 이 총 환경적인 부분에서 6가지, 그리고 소셜 사회가치 부분에서는 5가지, 그리고 가버넌스에서는 총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그럼 ESG 경영을 가장 잘하는 기업은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아무래도 유니레버라는 기업을 아무래도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니레버는 전 세계 190개국의 400여의 소비재라고 하면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비누라든지 샴푸,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유니레버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ESG 경영을 하는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유니레버는 1990년대부터 사실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까지 감안한 이제 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유니레버가 진행하고 있는 샥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그 여성들에게 올바른 일자리와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스스로 이제 도매상이 되어서 그 여성들에 대한 소득을 높여주고, 이 여성들이 그 아이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여서 여러 개발 도상국들의 이제 여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중산층을 많이 양성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유니레버가 이제 가장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유 가치를 통해서 이제 CSV라고 하는 여러 이제 자산들을 이제 저개발국 이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가치 사슬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에 있는 여러 이제 생산 라인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여기 전 단계에 걸쳐서 이런 이제 그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서 이러한 부분들의 일자리 제공과 수익 창출을 같이 이제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유튜브에 유니레버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거기 유튜브의 광고 영상을 보시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니레버 직원도 나오고 유니레버에 이제 참가하는 이제 생산자들, 임직원들도 나오고 유니레버 제품을 파는 소비자들도 나옵니다. 그 소비자들이 한명같이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니레버 우리는 이제 하나다라고 해서 유니레버 프로젝트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자기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내에서 이제 유니레버 제품들은 그래서 비누 한 개에 이제 1달러 제품부터 시작을 하여서 수십 달러에 재배하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는 그 개발 국가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제품들과 거기에 맞는 가격 책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일자리와 그리고 수익 창출에 대한 밸류 체인들까지 구성을 한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니레버를 ESG 경영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다양한 의약품 그리고 이제 비누 그리고 이제 소비재에 갖춰서 이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네슬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슬레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초코 우유 네스킥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슬레가 이제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특히 초콜릿 그리고 이제 코코아를 쓴 이제 파우더 제품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슬레 또한 ESG 경영의 이제 선두주자입니다. 네슬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네슬레 코코아 플랜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슬레는 이제 예전에는 저개발 국가들의 코코아 농장주들에서
코코아를 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슬레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농장에 있는 일꾼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5살도 안 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농장에 못해서 이제 저임금을 받으면서 코코아를 딱 채취하는데 많은 이런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이제 착취하는 이제 기업들을 통해서 네슬레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슬레는 코코아 플랜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 코코아 이제 농장에 있는 이제 농장들마다 농장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농장주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그 농장들마다 또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게끔 이제 하였고 농장주들에게는 이제 코코아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와 같이 이제 함께 하여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또 증대시켜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슬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네슬레 또한 기업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농장주들 또한 되게 좋았던 부분이 농민 소득 또한 이제 2배 가까이 5년 동안 이제 상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비용 또한 이제 네슬레가 직접적으로 그런 농장들을 이제 관리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비용을 40%나 절감을 하였고 그리고 코코아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카카오나 그리고 코코아에 대한 품질 또한 1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경영이 꼭 이제 나쁜 것만이 아니라 농장도 좋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업들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과 이제 다양한 이제 참여자들이 모두 좋은 이러한 환경들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례로 두 번째로 제가 네슬레의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시죠. 파타고니아 또한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선두주자입니다. 아무래도 파타고니아 하면은 여러분들 파타고니아 옷을 왜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조금 트렌디한 티셔츠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이제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마크가 있다고 좋아하시는데 파타고니아 또한 이제 ESG에 대한 경영을 통해서 파타고니아는 이제 이름 자체는 이제 남반구에 있는 이제 북극에 있는 빙하 지역을 파타고니아라고 이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빙하 지역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 창업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파타고니아를 창업을 하였고 단순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투자와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기금을 만드는 뿐만이 아니라 파타고니아는 공정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들은 파타고니아에서 생산하는 이제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실을 통해서 이제 옷감을 만들겠죠.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료를 생산하는 이제 원료업자부터 시작하여서 그 공장에 있는 부분들까지 그래서 모든 이제 부분에 걸쳐서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이제 기금들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켜서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 임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투자금과 그리고 이윤의 일부들을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타고니아의 기업 이념은 총 4가지에 대한 부분, 즉 서플라이어와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소셜적인 부분 이 4가지를 모두 담은 이런 기업 경영 이념을 통해서 이 파타고니아 안에 모든 생산자 그리고 판매자 그리고 공장에 있는 임직원들까지 모두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하여서 이 4가지에 힘쓰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업들에 대한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Z세대가 왜 친환경적인 제품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기업들을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기반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또한 이제 ESG 경영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나이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나이키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나이키 매장 그리고 나이키 공장들이 똑같이 이 나이키 행동 강령을 통해서 이제 나이키에 대한 제품을 판매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코드의 활용, 이 코드라는 부분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노동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생각하는 ESG를 모두 담은 그러한 이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나이키가 ESG 경영을 시작했던 바는 아닙니다. 이거는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짧은 이제 웹툰인데요, 카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때 1970년대였죠. 그래서 70년대 나이키 이제 미국에 있는 죄송해요. 70년대는 아니고 아마도 이때가 80년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미국에 있는 이제 어린 학생들은 150달러나 되는 그런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그냥 사서 입는데 그 시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그 비슷한 나이 또래 12살에 있는 이제 살리사르라는 이런 이제 어린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1시간 임금이 14센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4센트라는 임금은 미국 그때 최저임금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야근을 할 경우 2센트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2센트는 한국 돈으로 약 30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이렇게 근무를 해봤자 이제 이 어린아이는 30원밖에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풍자 뉴스가 이제 뉴욕 타임즈에 떴던 부분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개발 국가의 이런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와 땀으로 이제 만든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선진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 저개발 국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나이키에 대한 이제 슬로건이 Just Do It이죠. 그래서 나이키가 Just Do It을 외칠 때 그 반대로 이제 저개발 국가의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너 일이나 해. Just do it. 그냥 일만 해. 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나이키에 대해서 대규모 불매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이제 나이키가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기업 스스로 환경이나 노동이나 그리고 인권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론자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나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경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인권도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나이키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드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코드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아동에 대한 착취적인 부분만을 봤을 때 만약에 17살 이하의 아동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당장 그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를 보내고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줘라.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라. 이게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아무도 나이키 매장을 만들 수 없고 어떤 나라의 어떤 공장도 나이키에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러한 규정들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이키는 또 매년 이제 200군데의 이제 실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이키 매장 공장들의 실사를 갑니다. 그 실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실사에 가는 담당자들이 한 달 동안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체류를 하면서 공장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밥을 먹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이제 국가별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그 공장에서 어떠한 아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지금은. 그래서 그 공장에 있는 이제 임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개선점들이 90년대 이후로 차츰차츰 개선을 보이면서 지금은 ESG 경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구글이나 다양한 회사들 또한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MS 오피스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2050년까지 이제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창립 이래 이제까지 배출해냈던 탄소까지도 앞으로 자기들이 모두 없애버리겠다. 나무를 심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배출한 탄소도 모두 없애겠다는 그런 공표를 했고, 애플 또한 국가들마저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중단시키겠다 그랬는데 애플은 2030년도까지 모든 탄소를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서도 ESG에 대한 다양한 이제 방안들과 그리고 개선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사회적인 하이닉스적인 공헌 이제 환경에서도 기업들은 이제 탄소 배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치매 어르신들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평행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임원들 가운데서 여성 임원들을 많이 늘리는 형태로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구조를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기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업과 국가들이 꼭 이제 해야 되는 대목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와 그리고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각종 규제, 그래서 환경에 예를 들어서 위배가 되는 제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만한 제품들은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한 창업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ESG 실행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총 8가지에 갖춰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이드 기업에 대한 이제 비전에 대한 책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때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배웠던 ESG 경영에 관해서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그리고 이제 BM 모델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을 후속적으로 배우실 텐데요. 이제까지 배웠던 이제 ESG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만들던 이제 거기에 따른 자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들을 만들 때 그래서 자원들을 이제 환경적인 부분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즉 친환경적인 제품과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핵심 활동들에 대한 과정들을 재료들을 즉 가공이나 그리고 이제 생산 그리고 물류 운송을 할 때 최대한 많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제 BM 모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비즈니스 제품을 만들 때 너희가 어떠한 이제 제품들이 좋다,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제품들이 이제 제품들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제품을 만드실 때도 사회적인 부분, 그래서 이 제품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제품을 이제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입니다. 지배관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지배관계 이제 가버넌스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도움을 받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의 담당자들,
또는 비주컬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좁게는 여러분들의 팀이나 이제 부모님들, 그분들과 어떻게 어떠한 연관관계, 즉 네트워크를 맺고 그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가버넌스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는 꼭 발표, 이제 마지막에 제품 이제 모델링을 하셨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이제 한 가지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ESG 경영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돈을 정말 너무 많이 벌었어. 나 진짜 대성공을 했는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수익 구조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니레버, 나이키, 네슬레, 그리고 이러한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들은 진짜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와 그리고 매출을 늘리면서 ESG 경영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선호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성장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ESG 경영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제품을 만드실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또 미래부뿐만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부처에서도 탄소 중립을 기준으로 세계적인 이제 10대 기술들을 또 도출해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미래상이고요. 그 밑에는 일본에서 발표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미래 사회에 대한 도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국가들마다 미래 사회를 보는 방면들은 똑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자원들을 가지고 이 자원들이 같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싹 캠프, 이 비즈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어떠한 로봇, 건강, 미용, 다양한 제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서 이제 좋은 제품들을 ESG 경영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